삼포 가는 길. 황석영 작가는 1943년 만주 신경현재의 중국 장춘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전쟁 이후 귀국하여 성장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하시어 한국 사회의 역사적 현실과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을 발표해왔습니다. 특히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시선을 반영하시며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문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객지, 장길산, 삼포 가는 길, 손님, 무기의 그늘, 해질 무렵 등이 있으며 그중 삼포 가는 길은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인간, 군상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의식을 탐구하며 시대적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강렬한 서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1989년에는 독일과 북한을 방문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었으나 1998년 특별 사면을 받은 뒤 다시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창작 활동을 지속하며 한국 문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가의 작품들은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기록한 문학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한 사내가 고요한 국도를 따라 걷고 있다. 그는 공사판을 떠난 노동자 영달이다. 거친 얼굴, 빛바랜 군용 점퍼, 그리고 손에는 짐 보따리 하나. 터벅터벅 걷는 그의 발걸음에서 오랜 유랑의 피로가 묻어난다. 그런데 길가에서 누군가를 만난다. 나이 지긋한 사내 정씨다. 그 역시 떠돌이 노동자로 3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공사판을 전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나도 이제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참이야. 삼포라는 곳인데 참 좋은 곳이지. 영달은 말없이 그의 곁에 선다.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같은 길을 걷는 두 사람. 그들은 함께 길을 나선다. 두 사람은 가까운 기차역에 도착한다. 막걸리를 한 잔 걸치며 잠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시끄럽게 항의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녀의 이름은 백화. 주막집에서 일하던 여자로 돈을 떼먹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상황이다. 그녀는 성질을 부리며 주인을 설득하려 하지만 결국 신고를 당하고 경찰서에 끌려갈 처지가 된다. 그 모습을 본 영달이 퉁명스럽게 말한다. 야, 저 여자 불쌍하네. 우리가 데리고 가자. 정씨는 당황했지만 영달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경찰에게 백화를 잘 아는 사람이라며 거짓말을 한다. 덕분에 백화는 풀려나고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선다. 길을 걸으며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정씨는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진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삼포는 진짜 좋은 곳이야. 나도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살 거야. 하지만 영달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이봐요, 정씨. 우리 같은 인생이 어디 가서 정착을 해? 다 똑같은 떠돌이지. 백화는 그런 두 사람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여자라고 말한다. 그녀는 도시와 시골을 떠돌며 남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기댔다가 다시 떠나는 삶을 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 있다. 나도 정착하고 싶어. 근데 세상이 날 가만 안 둬. 길 위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들의 삶의 무게가 점점 더 깊이 스며든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어느 허름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방은 차갑고 허름했지만 그들에게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백화는 영달에게 장난스럽게 접근하며 야, 너 나랑 도망가서 잘 살래? 라고 묻는다. 하지만 영달은 무심하게 웃으며 너 같은 여자는 오래 붙어 있을 여자가 아니야 라고 답한다. 백화는 삐친 듯 돌아누웠지만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을. 한편 정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문다. 그는 삼포에 대한 꿈을 꾸며 이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난다. 하지만 정씨가 들려준 소식은 예상 밖이었다. 삼포도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옛날처럼 한적한 어촌이 아니라네. 그곳 역시 개발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었다. 영달은 피식 웃으며 말한다. 봐요, 정씨. 결국 우리 같은 인간한테 고향 같은 건 없는 거라니까. 정씨는 씁쓸한 표정을 짓지만 여전히 삼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백화는 길가에서 다시 짐을 챙기더니 어느 마을로 혼자 걸어간다. 너희들은 너희들 길을 가. 나도 내 길을 가야지. 그녀는 떠나면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영달과 정씨는 묵묵히 담배를 문다. 길 위에서 헤어지고 남은 것은 두 남자뿐이다.
정 씨는 여전히 산포를 향해 걷고 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있다. 과연 그는 산포에 정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길 위로 떠돌게 될까? 영달은 그런 정 씨를 보며 묻는다. 정 씨, 정말 산포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정 씨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길을 걸을 뿐이다. 산포 가는 길은 단순한 여정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소설은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쓸쓸함과 정착하고 싶지만 정착할 수 없는 현실을 그려낸다. 산포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어쩌면 누구에게나 있는 잃어버린 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꿈은 현실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람들은 결국 다시 길 위로 내몰린다. 그렇기에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강렬하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지만 결국 모두 다시 길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산포 가는 길이 말하는 인생의 본질이 아닐까?